지금 어디냐고? 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노숙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그냥 호스텔로 들어왔습니다. 택시 타고 호스텔에다가 짐 놓고 샤워하고 조금 쉬고 지금 이제 심카드 사려고 나왔거든요. 남미는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계절이 반대여가지고 좀 두꺼운 옷을 꺼내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저 여행 가면 오전에 이렇게 나와보는 편이에요.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치안도 안전하고 또 사람들이 진짜 여기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직장 가는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는데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좀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지리도 좀 익혀놓고 그래야 여행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완전 유럽 건물이에요. 어제 밤에 오는데 그냥 유럽에 온 것 같더라고요. 택시 불도 조명들도 다 유럽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람들도 다 유럽에서 이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고 하니까 남미 같다는 생각보다는 좀 유럽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심카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호스텔에서 나와주는 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고 좀 이렇게 광장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이제 심카드랑 마트 가서 장 볼 것들 좀 있나 좀 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미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치안이 괜찮냐 이런 거를 많이 묻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한국인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일본 빼고. 한국인 기준으로 하면은 유럽도 안전하지 않죠? 왜냐면 소매치기도 많고 또 막 그 파리의 몽마르트 같은 데 가면은 강매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총기도 허용되는 나라고 막 총으로 암살하고 이런 나라니까. 한국인 기준으로는 남미도 물론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몇 시간 안 됐지만 근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면 굳이 또 위험해질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전한 곳만 있으려면 그냥 서울에 있어야죠. 말도 잘 통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길도 다 잘 아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만 살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이 지금 안에 바람막이 하나 그 위에 파타고니아 이 바람막이 토렌셜 입었는데도 찬바람이 좀 들어와서 춥네.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엘칼라파테, 우수아니아 이쪽은 더 추울 것 같아요. 여기보다 한 10도씩은 더 낮은 곳이어가지고 옷을 좀 잘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숙자들도 있고 노숙자야 뭐 서울역에도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고 너무 안정적이고 조심조심 하면서만 다니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위험한 거는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게 최우선이지만 또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너무 배를 겁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좀 잘 어울리고 생긋생긋 웃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카드랑 그리고 환전을 조금 하고요. 좀 호스텔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조금 자려고요. 자고 저녁에 나와서 스테이크 먹으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나라에 외환이 없으니 이제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은 건데 저희는 막 그때 온갖 난리를 펴가지고 빠르게 극복을 했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는 그 구제금융을 20번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얘기를 하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부국이었대요. 192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된 나라였는데,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하향세에 접어든 거죠. 그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면은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라는 기분이 좀만 걸어도 느껴집니다. 20세기 초에 고종 황제가 이제 커피를 처음 마셔봤다고 해요.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2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아간파천 이후에 그곳에서 커피를 처음 맛보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카페가 세워졌고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번성한 나라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1917년에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지하철이 설립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참 뒤에 50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1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그 정성기를 아르헨티나가 허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니까 참 그런 게 아이러니합니다. 제 호스텔이 오벨리스크 광장 바로 옆에 있는 데여서 오벨리스크까지 걸어갔다가 광장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을 가보려고 해요. 남미 국가여가지고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국토 면적은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넓고 전 세계적으로도 8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한 4,500만에서 600만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비슷한 수준 혹은 그것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어서 인구 밀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남미 국가였으니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고, 또 여기가 특이한 게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다르게 백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은 백인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인종, 유색 인종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백인. 그래서 유럽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백인들이 많은 건 워낙 부국이었던 배경 덕분에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지역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나치들도 여기로 숨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죠. 그래서 백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있는데 사실 흑인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동양인은 더더욱 없고요. 동양인은 진짜 저 말고는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있다가 와서 더 적응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뉴욕은 워낙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고 또 여행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만 보다가 이게 오로지 백인들만 있는 게 보니까 또 완전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르헨티나 경제가 뭐 몰락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걷다 보면 깜비오 깜비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비오라는 게 암환전을 뜻하는 건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율보다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 거죠. 외화가 바닥이 나서 외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외화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국가 환율이나 암환전이나 비슷한 시세여가지고 카드 결제를 해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현금으로 환전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통용되는 화폐가 1000페소짜리가 제일 많이 통용이 되는데, 1000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1000원에 가깝거든요. 근데 100달러를 바꾼다 그러면은 1400원 잡고 140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통용되는 화폐가 1000페소짜리가 제일 많아서, 그럼 140장 그거 다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고, 아무래도 남미고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돈다발 자체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량
조금 수수료를 손해 보더라도 소량만 환전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아르헨티나가 정말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국이었는데 이제 농업 사회에서 제조업 사회로 전환을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많이 쇠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지만 제조업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화끈하게 넘어간 거. 뭐 뜻대로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는 농업과 목축업이 워낙 잘 되는 나라여서 그 시기를 놓친 게 조금의 경제적으로 후퇴한 배경이지 않을까. 뭐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관련해서 한 경제학자가 총알을 7만 발을 맞은 군인이 어떤 총알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원인과 많은 사건들이 겹쳐져서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쇠퇴한 거기 때문에 또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더랍니다. 지금 오벨리스크 광장에 거의 다 와가는데 또 경제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넘어가 있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로 넘어가 있지를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면서 남미로 이주를 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70% 이상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주를 하는데 좀 부담이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유럽이죠. 길이나 광장을 보면은 완전 유럽입니다. 그냥 파리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벨리스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건립 기념으로 해서 기념비적인 공간인데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광화문 광장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 우승했을 때 이 광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는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겠죠. 그 메시가 우승하고 나서 이 광장이 아주 꽉 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유럽의 어느 한 도시 광장 같아요. 건물들도 다 유럽풍이고. 근데 유럽이랑 조금 다른 점을 꼽자면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유럽에는 대부분 실외기가 건물 밖에 안 달려 있는데 여기는 또 실외기가 달려 있네요. 광장은 사람들 그냥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같이 날씨가 워낙 좋아서 지금은 이렇게 시간 보내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관광객들은 관광 오고 뭐 이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광장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이 나옵니다. 설명한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70% 이상이 카톨릭을 믿고 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 아르헨티나가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헌법 조항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 바티칸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은 포기하는 게 관례인데 이 헌법 조항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수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도시 자체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광장에 있고 또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왕왕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 비쳤던 것만큼 막 진짜 무너져 가고 있다, 정말 사람들이 막 삐쩍 꼬라가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론만 보고서 한 나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을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뉴스만 보면, 해외에서 뉴스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북한이 뭐 매번 미사일 쐈다, 무슨 핵 실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겁나겠다. 근데 우리는 사실 체감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그게 익숙해져서인 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예전에 비해서 못 살게 된 거는 맞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만큼 막 무너져 가고 있다 뭐 이런 기분은 사실 안 듭니다. 사람들도 밝고 멋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 나라가 그렇게 한 번에 폭삭 주저앉기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치안이 불안정하다 이런 나라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진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겉으로만,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이나 소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 앞에 자유광장이고요. 여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 오전에 산책 겸 여기를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선글라스는 벗고. 오늘 관광객들이 많은데 한국인은 아니라 동양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유럽의 어느 성당을 갖다 놔도 하나도 꿀리지 않을 만큼 엄청 화려합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지어졌는데 그때 얼마나 부유하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사를 보는 성전인데 아까 오전에는 저기서 미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위에도 이제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도 겨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다는 거는 어쩌면 그런 의미가 아닐까, 마음껏 울어도 되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 성전 바로 앞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양쪽 벽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림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 갓을 쓰고 있죠. 신기하네요. 여기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렇게 성당 보고 나왔고, 내일 그 복화 지역도 가고 장도 보고 하려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환전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깜비오 외치는 암환전을 이용하는데, 요 근처에, 성당 근처에 암환전으로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100불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 어플이나 인터넷 시세로 보면은 1,400원? 1,420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환율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교통카드만 아니면 사실은 카드만 쓰고 싶은데 교통카드를 또 충전하려면은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뉴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무단횡단이 그냥 합법입니다. 합법. 실제로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뉴욕은 더 심하고 여기도 그냥 차 없다 싶으면 다 건너네요. 여기 거리에 이렇게 꽃집 안에서 이렇게 환전을 합니다. 깜비오 하면은 알아듣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Hola. Hola. How much? $1.
1달러당 1440페소에 환전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페소 가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다달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얼른 바꾸고 또 얼른 써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독특한 게 거리나 역 이름이 다른 나라 이름인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페루역입니다. 페루. 홀라 수베.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라샤. 여기도 카드가 없다네요. 아, 왜 카드가 다 없지? 근데 제가 이게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건데, 인사 잘하고 잘 웃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친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남미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거든요. 근데 쌩긋쌩긋 웃으면 그 표정이 아무리 좀 험상궂은 사람도 같이 웃어주더라고요. 방금도. 진짜 이런 게 좋아요. 저도 라틴 아메리카는 처음이지만 또 이런 점은 남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겠죠. 수배카드 사고 나왔습니다. 수배카드는 1,500페소, 한국도 한 1,400원 정도 하고요. 교통비가 1,000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5,000원 정도 5,000페소 충전했습니다. 아까 저기 대성당 갔다가 나온 요 앞에 마요 광장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야자수도 이렇게 있고 국기도 이렇게 크게 있고 너무 멋지네요. 진짜 파리에 온 것 같습니다. 남미의 파리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미쳤는데요? 이게 목지도 되게 잘 돼 있고 국기도 이렇게 크게 돼 있고 길거리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막 바지 내리고 오줌 싸는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아주 일부고 다들 친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라시아스만 잘하면, 루시엔토랑 그라시아스만 잘해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왔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유명한 데여서 왔는데 치크살 스테이크 레어로 시켰고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렴하죠. 숙소에서 그 정도로 파니까 식당에서 요리해서 주는 거니까 싸긴 싸죠. 그리고 레드와인도 한 잔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많이 걷고서 와인 한잔 했더니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네. 이건 조금 TMI이긴 한데 제가 사실 소고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 돼지, 소 이 순으로 좋아하는데 한때는 고기를 좀 별로 안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 넷플릭스 다큐 중에 카우스피라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소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다큐 보고 나서 책들도 몇 권 읽었어요. 뭐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있느냐,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한동안 고기를 안 먹었었는데 또 이게 회사 다니고 회식도 하고 이러면 점점 고기를 먹게 되고 그럼 그 거부감도 좀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직도 소고기는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너무 기름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막 땡기진 않습니다. 그냥 가끔 치킨 땡길 때가 있고 아주 가끔 삼겹살이 땡길 때 있는데 소고기가 막 땡겼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맛은 되게 있었습니다. 맛은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았는데 먹다 보니까 양이 350g이니까 먹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친구랑 갤러거스도 갔는데 거기도 처음에 맛있다가 막 막판 되면은 억지로 좀 밀어 넣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우니까 또 남길 수도 없고. 지금 6시 반 정도 됐고 해가 조금씩 지고 있어요. 들어가서 씻고 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